안녕하세요. 자담 세무에게 세금 읽어주는 여자 세무사 소희경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당해 쟁점 분양권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율을 50%에 해당되는 그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과세하는 그 처분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출발하겠습니다. 처분 개요를 보시면은 청구인은 2016년 3월 24일에 쟁점 오피스텔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쟁점 분양권을 이제 취득을 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2018년 10월 17일에 분양권 프리미엄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분청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6일까지 당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오피스텔이 공부상은 오피스텔이지만 실질이 주택이고 또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 즉 50%에 해당되는 그 증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2019년 12월 19일에 청구인에게 2018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경정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에 불복을 해서 2020년 1월 2일에 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오피스텔을 이제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이고 이 건에서 쟁점 오피스텔은 분양권 상태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양도를 현재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주택의 임대를 보고 관계법령을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애당초에 건축법상의 그 업무용으로 사용 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오피스텔을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판단할 때에는 임차인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판단하고 공실이면서 용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 오피스텔의 도면을 보면 욕조와 베란다가 없고 취득세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적용이 되었으며 통상이 주택이라면 있는 단지 내 초등학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84제곱미터의 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아파트인 경우에 그 분양 면적은 약 114제곱미터이지만 쟁점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그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의 그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당해 분양 면적은 전용 면적의 2배인 약 165제곱미터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에는 화장실, 취사시설 등이 있지만 이는 감독기관의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고 건축업체는 분양계약서대로 청구인에게 오피스텔을 이제 분양한 대로 건축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쟁점 분양권은 주택으로 사실 판단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쟁점 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준공 전에 매매한 분양권으로 건물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는 이제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공부상 용도로 이때는 판단을 해야 되며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에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 승인된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구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다가 이제 폐업한 이유는 각종 뉴스에서 주택 임대 사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도되어서 세무 지식이 부족한 청구인 입장에서는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고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청구인이 쟁점 분양권을 취득한 이유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그 법인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과세관청에서 법인에 대한 그 세무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른 추징세액이 부과되었어 이에 대해 납부하기 위해서 당해 쟁점 오피스텔을 이제 매매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쟁점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난 후에 그 양도소득세 납부 후에 남은 금액은 법인의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이고 청구인이
쟁점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 임대 등록을 함으로써 주택으로 사용하겠다는 그 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쟁점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밀하게 따져보면은 첫 번째, 쟁점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이다. 내용을 보시면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라든가 기능, 시설 등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이때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 분양권은 분양 당시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점을 갖춘 아파트로 설계되어 드레스룸, 파우더룸, 다용도실 등 수납공간도 강화했다고 홍보한 점, 쟁점 분양권의 공급계약서를 봤을 때 전용 면적으로 표기하는 오피스텔의 공급계약서와는 달리 주거 전용 면적으로 표기한 점, 김치 냉장고는 당연히 설치하며 수납가구 형태만 선택하도록 한 점, 참 깊이 보셨네요. 안방의 내부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하게 한 점, 욕실에 욕조가 있는 점 등에서 분양계약 당시 설계 구조 및 형태, 시설 등이 용도 변경 없이도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을 때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비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규정이 근거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 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자체가 부과하는 취득세라든가 지방세와는 별개일 것이므로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가 주택이 아닌 용도로 부과되었다고 해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그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청구인은 쟁점 분양권을 주택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청구인은 2018년 3월 30일 쟁점 분양권을 주택임대 추가 신청 및 처분청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준공 전에 매매한 분양권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쟁점 분양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 등록을 하였기에 이는 청구인이 쟁점 분양권을 주택으로 사용할 그 의사를 외부에 표방한 것을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의 처분청의 의견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그 내용 근거로 해서 심의 판단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당이 쟁점 분양권을 양도하였을 때 과연 소득세를 50%를 적용하는 게 합당한가입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에서는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에 따른 세율 중에 둘 이상이 해당이 될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 세액 중에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 중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당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인 105분의 50에 해당되는 그 세율을 적용을 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율 계산을 합니다. 주택법 제2조에서는 주택과 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시행령을 보시면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이러한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남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서 사실관계에 따른 거 판단을 해보시면요.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청구인은 쟁점 분양권을 2016년 3월 24일에 취득을 하고 2018년 10월 17일 프리미엄을 받고 이제 양도를 하였습니다. 쟁점 분양권은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이었고 쟁점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점을 갖춘 그 아파텔로 설계되어 이제 드레스룸, 파우더룸, 다용도실 등 그 수납 공간도 강화되었다고 홍보하였고 분양 공급 계약서 상에도 일반적인 그 오피스텔과 달리 주거 전용 면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김치 냉장고, 수납 가구 형태 선택, 안방 내부 슬라이딩 도어 선택 등이 있어 설계 구조 및 형태가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 분양권에 대하여 2018년 3월 30일에 처분청에 각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쟁점 분양권을 양도한 후인 2018년 10월 30일과 2019년 1월 29일에 폐업 처리하였다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그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부상 오피스텔이지만 분양계약 당시 설계 구조라든가 형태 등이 주거용으로 보이며 양도인도 주택임대 등록을 하여 주거용 사용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실질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당해 쟁점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 대상이다라고 합니다.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이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그 전자세금계산서 4배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필 건데 처분청은 쟁점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분양되었으므로 주택의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당해 쟁점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 분양권은 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았고 건축법에서는 당해 오피스텔을 이제 준주택으로 분류해서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한 점이 이제 나타났고요.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이전에 이를 양도해서 이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사용한 그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 개시가 이제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함 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처분청이 쟁점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 비록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당해 쟁점 분양권을 양도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 50%의 그 세율을 적용을 해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이제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건 심판 청구인 경우에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2019년 12월 19일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기속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쟁점 분양권은 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았고 주택법에서는 이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를 해서 주택과는 별개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해서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났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이전에 이를 양도해서 이를 실제 주택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 개시가 이제 실시로 이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 비록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50%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을 해서 과세한 이 건은 처분청이 잘못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흔히 이제 오피스텔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간혹 볼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순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됐지만 이제 쟁점 분양권 이제 오피스텔인 경우에 이제 그때는 실질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뭐 오피스텔인지 아니면 주택인지를 이제 구분해야 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의 입주자로 이제 선정이 됐다 그러지만 당연히 쟁점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그 사실적 근거가 미약했던 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